얘가 일부러 얘를 이렇게 탁 때린 거는 아니다. 네. 좀 좋게 넘어가지. 그쵸. 그걸 뭘 네. 신고를 하냐.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네. 냉정하게 이거를 어떻게 증거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고. 학기 초에는 아이들끼리 좀 친하지 않아서 조용히 잘 지내다가 지금 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한 2학기까지 학폭 이슈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학폭 이슈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부모님도 내 아이는 아니니까 라고 좀 사실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부터 다음 영상까지 그 변호사님과 함께 학폭 전반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시면 전체가 다 이해되도록 좀 프로세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이 부분을 사실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간 귀납적으로 얘기를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학생이 이제 학부모님이 학폭 신고를 하고 나면 뭔가 처벌이 잘 되고 결과가 그렇죠.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폭 신고까지 일단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폭 그 위원회 사실 징계 수위와 결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9호 퇴학 처분이 이제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이제 8호, 그게 가장 무거운 조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호에서 3호까지는 생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더라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벼운 조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두에 이제 학폭 가해 이력이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은 1호 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감점이라든지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는 사실 1호도 가볍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전학을 가줬으면 좋겠고 이제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폭위가 5개 항목에 대해서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개 항목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졌느냐, 요 5가지예요. 근데 강제 전학이 나오려면 지금 16점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개 항목이 다 이제 최소 3점 이상이 다 넘어야지 이제 16점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슴을 만졌다, 성기를 만졌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폭력성이 심각하고 또 이게 좀 오래돼서 지속성이 있고 가해 학생이 이제 반성도 안 하고 또 이제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요런 조건들이 다 돼야 이제 16점이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언어폭력이 사실 제일 많은 편인데 언어폭력은 이제 심각성이 사실 높지는 않고 또 가해 학생이 이제 보통 반성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0점에서 3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1호에서 3호 정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심각한 학폭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강제 전학이 사실 안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실제 이제 일어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강제 전학이 나오지 않으면 가해자랑 계속 마주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지. 그걸 뭘 신고를 하냐.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마폭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하면 나도 당했어. 아니면 얘가 이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게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폭을 거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학폭 소문이 나면 학부모들이나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가해자를 이제 피해 다녀야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이제 피해 학생이랑 잘못 엮이면 나도 이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있으면서 이제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피해를 사실 한번 입었는데 피해자가 더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학폭을 신고하시기 전에 좀 몇 가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학폭 절차가 선도라든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이 이 절차를 거치면서 이 행동
행동은 좀 내가 잘못했구나. 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교육을 당하는 절차이지 얘가 막 심하게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는 절차는 아니다. 이걸 좀 이제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요새 마폭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 하나만 놓고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얘랑 이제 그 아이 사이에 어떤 좀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었나, 또 이제 이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나, 좀 이제 전후 관계, 선후 관계를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하셔야 이제 좀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런 걸 좀 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신고를 일단 하시기보다는 신고 전에 이 피해 당한 거를 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제가 나를 자주 째려봐요. 아니면 좀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사실 째려본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판단 기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실 때는 이제 좀 냉정하게 이거를 어떻게 증거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정의는 이 학생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이제 학부모에 대한 평판으로 좀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하시고 좀 마음은 힘드시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다 내 말을 좀 믿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폭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학년기 내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폭 프로세스를 좀 신고부터 시작해서 심의위원회 결과까지 흐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폭력으로 학교에 이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서에다가 형사 고소를 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법원에다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이제 학교 내에,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관련된 절차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거고, 형사 고소를 하시는 거는 이제 법에 범죄로 써져 있는 경우, 뭔가 이제 때렸다, 아니면 때려서 이제 맞아가지고 상처가 심하게 났다, 아니면 이제 강제추행, 뭐 성기를 만졌다, 라든지 이제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에 범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라든지, 뭐 이제 계속 좀 가해 학생을 괴롭히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학교에 학교 폭력이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나 전담 조사관이 이제 보호자한테 통보를 하고 피해 학생이랑 이제 가해 학생을 일단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이제 피해 학생한테 뭐 학생 확인서도 받고 보호자 확인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안 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사안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좀 사안이 가볍다, 그리고 가볍고 피해 학생도 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학교 내에서 그냥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 학생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학폭위, 학폭위를 열어서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더 가해 학생 진술, 피해 학생 진술, 이런 걸 이제 들어보고서 심의를 해서 이제 조치를 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다, 결과에 대해서 불만스럽다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간 절차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에서 아이들한테 가해자, 피해자, 사실 이런 것들의 용어를 쓰는 거나 약간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느낌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뭐 특별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좀 받은 아이 입장에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폭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 약간 상황과 뭐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상황 판단이 일단 먼저 안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가정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좀 피해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사실 아이가 스스로 좀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잘못하면 아이가 피해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뭐 그럴 만한 아이다, 아니면 뭐 내가 뭐 못나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아이가 독립해서 성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우리 법에서 범죄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또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피해자로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아이한테 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신고를 해서 좀 아이가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건 고의로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상해라든지 어떤 피해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장난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든지 좀 뭐 이제 과실로 인해서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제 해석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이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교실을 이동하다가 이제 팔꿈치로 다른 학생이 이제 입부분을 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입부분은 사실 연약하니까 그렇죠. 이제 네. 좀 많이 다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많이 다쳐서 학폭위에서는 이제 1호, 2호, 3호 이제 교내 봉사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간 사안이었었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는 이 둘이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평소에도 좀 발장난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자주 장난을 하면서 많이 놀던 사이였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일부러 얘를 이렇게 탁 때린 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격자들도 이 두 명이 이제 평소에 자주 장난을 치던 사이고 이날 이제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목격자들도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분이 취소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사례는 네. 이제 어떤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 나 뺨을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뺨을 이렇게 때린 경우가 있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딱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은 가해 학생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네. 심심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딱 친 거죠. 네, 장난치다가. 그래서 이제 학폭위에서는 얘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1호 서면 사과 처분 이제 가장 낮은 게 나왔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맞았다 이러면은 맞은 거에만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맞은 것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이제 진짜 이렇게 뺨을 손으로 때린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하다가 친 건지 어떤 상황에서 맞았는지 이런 앞뒤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신고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사실 그냥 본인이 그쵸. 어떤 결과로 맞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요. 엄마가 맞아요. 차분하게 사실 얘기를 잘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상황 파악을 하는 거. 상황 파악을 하는 거. 네. 자, 마지막으로 일단 피해가 그러면 좀 이제 아이 말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거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상황이 뭐 발생했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다 신고해야 되나 어디에다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찾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는 어떤 조치들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흥분 상태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쵸.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이제 냉정을 일단 찾으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안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를 원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뭐 부모가 동생만 케어하느라고 나는 그때 신경을 안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당했다 이렇게 라든지 아니면 그때 엄마가 돈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랑 좀 이렇게 앉아서 너 힘들었지?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서 공감을 고마워. 해주고 근데 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난 네 편이야. 이런 식으로 좀 공감이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단 문서로 좀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학폭위에서 쓰는 사안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사안의 개요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네.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피해 사실이 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좀 정리가 되셔야겠죠. 네. 그리고 사안의 경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거의 이슈부터 현재까지 쭉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맥락의 앞뒤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가 다짜고짜 때린 거랑 뭐 서로 장난을 치던 사이에서 때린 거랑은 네.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쟁점별로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여기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에 대해서 주장별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좀 문서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문서를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피해를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든 이제 뭐 정신과 상담을 받든 네. 시간이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걸 가져가시는 거랑 가셔서 이제 그랬어요. 어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신세 한장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네, 길죠. 굉장히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이 되시는 측면이 있고, 네. 이제 또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 이번에는 좀 참아보고 한 번 더 이제 반복이 됐을 때 신고를 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건 직후의 기억을 가장 정확하고 믿을만 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일기를 써놓은 거랑 1년 뒤에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제 해상해서 하는 거랑 가치가 천지차이예요. 네. 근데 아까 학폭위에서 이제 점수를 매길 때 지속되고 반복됐을 때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내밀면 당연히 이제 그 처분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기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죠. 이제 이미 좀 여러 차례 피해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드셔서 날짜, 내용, 증거가 있냐 없냐, 증거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표를 만드셔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신고는 안 할 거지만 이제 나중에 혹시 활용이 되실까봐 좀 이제 기록을 해놓는다 라면 이제 날짜를 쓰시고 오늘 뭐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나의 기분은 어땠다, 이런 식으로 좀 일기 형태로라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주로 이제 학폭으로 신고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신고함에 넣거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담임 선생님 자체도 되게 중요한 참고인이시고 또 중요한 이제 진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제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가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이제 또 담임 선생님 왜 우리 애 잘 안 봐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내 편이 돼서 한테 유리한 어떤 진술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면담을 하시면서 이제 신고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